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울산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울산시장 선거로 지역 정치권이 출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고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김영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국민의힘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죠? 네, 당초 예정보다 하루 일찍인 12일에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겸, 서범수, 이채익, 정가윤 등 4명이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당초 2명 또는 3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박맹우, 박대동, 허은욱 등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특히 예상외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3선 울산시장을 지내고 2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차 컷오프가 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공관위에 재심을 신청을 했고요. 네. 박대동, 허은욱 예비후보는 아쉽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관위는 재심 신청을 기각을 했죠? 네, 이 결과가 나온 4월 12일에 재심을 신청을 했고 하루 뒤인 13일에 기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 공관위로부터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박 전 시장이 20여 년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서 당적 없이 시장직에 도전한다고 했죠? 네, 재심 신청이 기각 처리된 지 하루 만인 14일,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커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상당히 낙심이 컸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관위의 심사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또 여론이 압도적인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배제됐다며 분노를 했습니다. 네. 또 이번 결정이 신권력층에 가까운 울산의 일부 정치인들과 중앙의 신권력층이 합세해서 박맹우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개인적으로는 치욕스럽다면서 그렇게 외쳐대던 공정은 어디 갔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탈당은 언제입니까? 늦어도 15일까지는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당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장 당선 이후 복당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박 전 시장은 무소속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잘 알지만 맨몸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과는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무소속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본 후보 등록 전까지는 박 전 시장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 전 시장에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편 같은 날 경선 후보자 4명은 원팀을 선언을 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권명우 울산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두겸, 서범수, 이채익, 정가윤 4명의 경선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공정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는 깨끗한 경선을 실시하고 네.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날 국민의힘은 원팀 선언 행사를 하고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정말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까? 네, 현재까지는 3파전이 유력합니다. 사상 첫 여야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가 싶었지만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3파전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네, 1대1 맞대결이 예상됐던 선거판이 무소속이라는 변수 때문에 좀 요동치는 듯한데 셈법이 좀 복잡해지지는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박맹우 전 시장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보수표 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이 구도를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보수 진영 균열로 인한 이익은 오롯이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자, 이어서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까?
네, 서동욱 남구청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남구청장 선거를 제외한 4개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네. 동구와 북구는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구는 강대길, 송인국, 천기옥, 홍유준 등 4명이고요. 네. 북구는 강석구, 박천동, 윤두환 등 3명입니다. 21일과 23일 이틀간 경선이 펼쳐집니다. 네. 근데 이 시장 선거처럼 컷오프되는 지역도 있나요? 네, 중구와 울주구는 21일에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압축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몇 명으로 압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압축 후보자를 대상으로 27일과 28일 이틀간 경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단수 후보가 됐네요. 네, 민주당 공관위가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14일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시장이 단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유일하게요. 네, 광주와 대전, 충남과 제주는 2인이고요. 세종과 전북은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윤호 시의원은 경선도 하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선거 흥행을 위해서라도 경선을 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예. 공관위는 결국 단수 후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윤호 의원은 이 명확한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며 공관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네, 재심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네. 자, 민주당 울산시당에서는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중구 3선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시의원이 현역 시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와, 탈당까지 했습니까? 네. 이 공천 과정에서 좀 불만족스러웠던 걸까요? 네, 이 당내에서 중구 3선거구의 이상욱 시의원과 함께 신성봉 중구의원도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불가피해졌는데 이상욱 의원은 이 경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아니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고 경선 결과를 승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신성봉 의원이 구의원으로 그 전에 출마를 준비를 했고 예. 또 적격 심사까지 받았는데 지역위원장의 권유로 시의원 선거로 선회했다는 것인데요. 지역위원장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이 되는 불공정한 경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출마 자체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출마도 접고 또 탈당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의원이 좀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예.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또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도탄의 정당으로 전락했다면서 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선거 이슈 등 이번 주 울산 정가 소식 김영환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인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며 25일부터는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도 허용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는데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종료됩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0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낮아지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시에는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경선 후보자의 초청 토론회를 18일과 19일 개최합니다. 동구청장 경선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 강대길, 송인국, 천기옥, 홍유준 등 4명의 경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북구청장 경선 토론회는 강석구, 박천동, 윤두환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동구 북구청장 경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지역 채널 2번과 유튜브 존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울산 지역의 4월 주택사업과 분양경기에 이어 입주 경기 전망지수까지 기준점을 웃도는 등 향후 지역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울산 지역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달 대비 33.4포인트 상승한 10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노후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가 세계관광기구인 국제관광인 포럼과 어제 2022 세계관광산업학술회의에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관광산업학술회의는 코로나19 세계관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6월 25일과 26일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세계 친환경 관광 공동비전 선언문 채택과 저탄소 세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생산된 탄산칼슘을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규제 자유특구 실증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할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했지만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서 건설과 화학 소재 제품화 등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재활용 탄산칼슘을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와 인공골재, 특수재지와 섬유, 고무 등에 활용하는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도시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귀화안이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귀화안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 교체기라는 미묘한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이 없으십니까? 네.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귀화안이 울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 규범을 본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뼈대를 담은 특별연합 귀화안은 3개 시도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연합은 오는 18일 행안부 승인을 거쳐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연합의 사무 시작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국가사무 3개를 포함해 부울경 지자체의 18개 사무가 특별연합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특별연합 사무소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 두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의원을 두게 됩니다.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을 약속하긴 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규약과 별도로 보다 강제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특별연합의 본격적인 가동 여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될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시 사회서비스원과 울산형 에너지 이용권 전기요금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8,700여 가구이며 1인 가구는 6만 3천 원, 4인 가구 이상은 9만 3천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하천과 도로, 공원과 체육시설 등 7개 팀 70여 명으로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모두 307필지, 금액으로는 1,196만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에 쓰지 못하는 정보화 기기를 수거해서 매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세입을 다시 학교로 돌려주는 불용 정보화 기기 매각 업무를 지원합니다. 강남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학급 학교에
상반기 불용 정보화기기 매각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112개 교에서 5,565대 매각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다음 달까지 학교를 방문해 불용 정보화기기를 수거하고 하드디스크 포맷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한 뒤에 온비드 공매 시스템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매각 대금은 해당 학교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울주 선바위 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마을 문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엄대섭 선생을 알리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도서관 1층 야외 엄대섭 흉상이 설치된 곳에서 선생에 대한 감사 인사와 독서 다짐 등을 적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서 태어난 엄대섭 선생은 전국에 마을 문고 3만 개를 설치하는 등 현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과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예초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농막 앞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